자, 여성기업부터 관련돼서 우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여성기업법. 우리가 4번과 관련돼서 여성경제인연합회를 우리가 배웠고, 5번과 관련돼서 여성기업의 확인 및 확인 취소까지 우리가 왔었죠. 그러면 우리가 보죠. 확인 취소와 관련돼서 우리 권한의 임의탁. 임의라는 것은 뭐예요? 맡기는 거야. 이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맡기는 것이면 이거는 국가 공공단체 임할 수 있는 거고, 이탁이라는 것은 사기업에 대해서 이탁할 수 있는 거. 요 의미도 우리가 봐주셔야 돼요. 잡아봐요. 이 법에 따른 정서벤처기업부 장관이 권한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한이라고 그랬죠. 권한. 대통령으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일부,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에 대해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도지사에게 임하거나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행정기관에게는 맡길 수 있다, 이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좀 김포시죠. 김포시가 뭐라는 거예요? 김포시가 인구 50만 명 이상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 인구 50만 명 이상을 넘어버렸죠. 그러면 김포시와 관련돼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대도시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시, 강역시를 제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고 그래요? 대도시 시장이라는 거야. 그만큼 김포시가 인구유입이 많았다는 거죠. 50만 명 이상이라는 것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김포시가 대도시 시장이 됐다는 것은 몇 개? 120개의 권한을, 120개의 권한이야. 엄청나죠? 권한이. 120개의 권한이 누구한테? 지도지사부터 권한을 이제 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120개. 그러니까 대도시장, 인구유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김포시장의 어떤 거의 권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뭐가 되느냐? 앞으로 대도시 시장이 됐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 김포시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축하해 줄 일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법에 따른 정서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도지사에게 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탁할 수 있다. 이번 규정에서 20조 2부터 20조 4까지 규정에 따른 정서벤처기업부 장관의 업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일부, 전부 아닙니다. 일부를 회피해 말 수 있다. 회피, 여성경제인 회피에 대해서 이탁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벌칙 및 벌칙이 가태료가 나왔다는 것은 벌써 이제 여성기업법과 관련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성기업이 거짓. 항상 거짓. 보장한 방법. 이거는 나쁜 거야. 거짓말하는 사람, 보장한 방법으로. 그러면 3학년 3반이 되네. 3년 이하의 진에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거짓 보장한 방법 3학년 3반이라는 걸 기억해두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례를 받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벌칙은 상당히 우리가 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보장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된다. 확인 취소에 대해서 그만 3학년 3반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 2017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가태료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20조 사항 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우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게서는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처한다, 보고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벌칙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벌칙과 관련돼서 벌칙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행정행벌이 있고요. 행정행벌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질서벌이 있어. 질서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행벌과 관련돼서는 헌법상이야. 행정질서벌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가태료야. 가태료. 그러면 행정행벌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벌금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행정행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서 3학년 3반이 되고요. 행정질서벌과 관련돼서 가태료는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칙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개로 분류된다. 그러면 행정행벌과 행정질서벌. 그러면 가태료와 관련돼서 여기를 우리가 봐요.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18조 위반하여 한국 여성 경제인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 제가 협회를 하나 만들려고 한국 여성 가성 협회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 경제인 협회 이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우리 절차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봐봐요. 한국 여성 경제인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얼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좋아요. 자, 1학 및 2학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가 징수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성기업법과 관련돼서 벌칙, 행정형벌은 3학년 3반, 즉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죠. 행정형벌과 관련돼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그러면 300만 원이 많으니까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상대적으로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돼서는 100만 원 이하, 그거 하나 잡아놓고 벌금과 관련돼서 거짓, 부정한 방법, 그러면 3학년 3반, 나머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울 게 많으면 상대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외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성기업법과 관련돼서 우리 한 문제 우리 출제가 된다는 걸 생각해두고 몇 개 쉬우면 되지도 않잖아요. 좀 나름대로 노력만 있다면 우리가 전부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7장과 관련돼서 요즘 많이 문제가 생긴 게 요거네요. 자, 요즘 뭐 이슈가 있는 게 백신이죠. 코로나와 관련돼서 소상공인들 보호 지원에 관한 법, 약칭 소상공인법이 되는 겁니다. 소상공인법. 요즘 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이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옥차, 정식,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의 지원, 소상공인 사장 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관, 소상공인 연합회, 보칙과 벌칙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목적이라는 것은 왜 총칙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그래요. 목적이 나오겠죠. 목적에서 뭐가 나와요? 또 부수적으로 개념 정의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가 제1조에 대해서는 항상 목적이야. 절차법은 제1조, 소상공인법 제1조는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왜 제정이 됐는지. 그러면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입하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목적과 관련돼서는 참 좋은 말이죠.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면 목적과 관련돼서 제1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 제2조 소상공인. 그럼 소상공인법을 배우는데 소상공인은 어디를 기준으로 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중소기업 법령에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과 그의 효과를 갖춘 모두 여기 저기 봐야 돼요. 여기 봐봐요. 자, 여기에요. 제가 법조문을 할 때 모두 갖춘 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1호부터 2호를 다 갖춘 자를 바로 소상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상시 근로자가 늘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것. 10명 미만입니다. 그럼 소상공인의 미만. 미만이라는 것은 10명까지 딱 포함하죠. 미만이라면 뭐예요? 10명은 제외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것도 이제 간혹가다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상이다. 자, 초과하다. 자, 초과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내, 이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미만이죠. 미만. 그럼 여기에 대해서 10을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이면 10 포함이 되는 거야. 10 초과는 포함되지 않죠. 그럼 10 이하는 포함되지만 10 미만은 뭐예요? 10은 포함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여기 미만을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10명 이하일 때. 그럼 틀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센스가 있어야 돼. 항상 미만, 이하, 이상, 초과 이렇게 해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강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은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외워야죠. 강업, 제조, 건설업, 운수업. 그러면 요거는 좀 외워둬야 돼. 강제, 그 다음에 건운. 자, 그래서 강제, 건운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은 5명 미만이라는 것. 요것도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소상공인은 1화 2호를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모두 갖춰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소상공인 요거 이제 우리가 개념을 잡았습니다. 강업, 자, 제조, 건설 및 운수업 10명 미만. 자, 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 흐름에 맞아야 돼.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성기업과 관련돼서 여성기업법, 또 하나는 소상공인법과 관련돼서 우리 꼭 한번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역하겠죠.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구라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죠. 그러면 청구와 관련돼서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지원 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017년에 출제됐고, 자, 국가가 하는 거야. 국가가. 그래서 국가. 자, 이항과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서 가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여기 이제 지방과 관련돼서 그래서 요 1항과 2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소상공인 날, 어버이날도 있고 소상공인 날도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 날은 법사조와 관련돼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주민과 관계 정진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한다. 요거 우리 그래서 중소기업법을 배우는데 소상공인 날을 기억해 둬야 되겠죠. 매년 11월 5일이 바로 소상공인 날로 정하고 소상공인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가 출제됐어요. 11월 가래 끝에 있고 이런 거나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11월 5일은 뭐예요? 바로 소상공인 날이라는 거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소상공인 날을 제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의 나라의 지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퀴즈에도 좀 종종 나와요. 우리 소상공인 날은 언젠가? 매년 11월 5일. 요거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소상공인이 기본이야. 그러면 요 기본과 관련돼서 기본은 누가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기본계획. 그러면 소상공인의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법률조와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거는 3년마다야. 그러면 여성기업부과 관련돼서 몇 년마다? 2년. 소상공인은 자, 소상공인과 관련돼서는 3년마다입니다. 소상공인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성기업은 2년.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기업이 더 우대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즘 이제 요 부분도 이제 뭐 개정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을 살아야 알바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 잠시 줄여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축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 소상공인과 관련돼서는 3년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기본계획이야. 기본계획은 누가 정한다? 예.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해요.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면 1호부터 8호와 관련돼서 구호가 쭉 있어요. 그러면 공통점은 아까 여성기업이 들어갔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걸 포인트로 해서 현황 및 여건 지원 정책의 기본계획, 경영 안정과 성장 활동에 대한 사항, 소상공인 기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조직화 협업화에 따른 사항, 자,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 업종별 발전 방안,
자,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러면 여기서 감각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이거겠죠. 요거. 요 5와 관련돼서 기본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네. 소상공인의 조직화, 협업화에 관한 사항. 이것도 우리가 요 5와 관련돼서 상당히 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본 계획은 그러면 다음 과토의 사항에 대해서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면 소상공인의 조직화, 협업화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있다. 요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포함될 수 있다.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여성기업은 몇 년? 2년. 우리 소상공인법과 관련돼서는 몇 년? 3년. 좋아요. 자,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이 있네요. 중소벤처기업 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의 지원 시행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는 해마다야. 기본 계획에 그러면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해마다 자,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특별시장이 대표적으로 서울시장이 되죠. 광역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 특별자치시장이 뭘까요? 바로 이게 세종시장이 되죠. 세종시장은 뭐라 그래요? 특별자치시장이라고 그래요.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제도를 이야기하겠죠.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사망과 관련돼서 시도지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역별 시행 계획 추진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시도지사입니다. 요거요. 시도지사. 자, 요거 자주 출제돼요. 자, 사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관계 중앙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 똑같아요. 절차 부분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 이런 해마다 합니다. 매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매년. 자, 내년 그러는데 이제 매년을 해마다 참. 우리가 이제 법을 제정할 때 꼭 누가 들어가요? 국문학자가 들어가요. 국문학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매년을 이제 한글화 하다 보니까 매년. 근데 여기에서 한글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이런 것들은 어떤 단어들이 봐봐요. 선이, 악이, 선이하기는 참 바꾸기가 힘들어요. 선이라는 것은 그러면 한글로 한다면 착한 사람, 악이라는 것은 좀 나쁜 사람 아니죠. 선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모르는 자, 그 사실을 아는 자가 곧 악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국문학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과 관련돼서 해마다 그래서 하나 확인하고 특히 이제 사망과 관련돼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에 대해서 수립 시행과 관련돼서 우리 요 1화 사망에 대해서 꼭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성기업에 대해서도 무슨 조사가 있었죠? 실태조사가 있었죠. 그럼 이거 마찬가지 소상공인의 실태조사가 있어요. 자, 법실과 관련돼서 중소기업부 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행을 위해서 해마다입니다. 다음 각의 사항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된다. 자, 공시와 관련돼서 자,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것. 그래서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고요. 1호 업종별 소상공인의 실태, 2호 소상공인의 창업의 해당, 3번에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개념 실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실태, 그 밖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업종별 소상공인의 실태에 대해서 보고 싶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뭘 보고 싶어요? 요 부분에. 인터넷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1호부터 우리가 5까지 요 실태를 기재해놨으니까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안과 관련돼서 역시 봐요. 정수벤처기업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기관회장, 지도지사, 공공기관회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 부분 확인해 두시고,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관련 단체,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이탁할 수 있다. 똑같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특히 인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 여기에 대해서 3년마다가 아니라 해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의 지원. 여성기업의 그런 마찬가지죠. 지원.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과 관련돼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봅시다. 자, 소상공인 창업 지원과 관련돼서 제8조의 규정이 나왔어.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보죠. 우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자, 이번에 소상공인 창업을 위해서 이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자문 및 교육, 자금 조달, 인력, 발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 창업 지원과 관련돼서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해서 필요한 사항과 관련돼서 그러면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8조의 1호부터 4호까지 꼭 한 번만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 등 제9조와 관련돼서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1호부터 5호까지 볼까요? 소상공인의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작업, 인력, 판매, 수출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자,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소상공인 정형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등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래서 특히 요거 부분에 대해서 저 사업과 관련돼서 꼭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그 다음에 유통 활성화의 지원 사업. 요 사업 관련돼서 우리 요 4번과 관련돼서 꼭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소상공인의 이제 구조, 고도화 지원, 제10조와 관련돼서 정부는 자, 소상공인의 구조 개선, 경영 합리화 등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각고의 사항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입니다. 요거. 자, 정부는 자, 새로운 사업의 발굴, 그 다음에 사업 전환의 지원,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특히 요거와 관련돼서 정부가 요 부분에 대해서 자, 4와 5 꼭 정답해놔야 돼요. 자, 소상공인의 해외 창업 지원, 요건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소상공인의 이제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래서 제목이, 그래서 제10조와 관련돼서 구제가 뭘까요? 소상공인의 구조, 고도화 지원이라는 거. 자, 정부가 합니다. 자, 소상공인의 이제 조직화, 협업화의 지원. 아까 말씀드렸죠. 제11조와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협업화를 위해서 다음 각고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제 이원과 저랑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역시 2016년에 우리가 출제된 포인트로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필요한 시설 및 가치 공동 이용. 제가 그래서 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설립했죠. 그래서 플러스 가치 협동조합이야. 그래서 요 1호와 관련돼서 이제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요. 자, 3번의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여기 이제 뭐예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사업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거.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해달라는 거. 그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의 조직화, 협업화의 지원과 관련돼서 2016년에 출제가 됐고요. 특히 4, 5, 5에 대해서 꼭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원을 사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안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 장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의 공동으로 소상공인 공동분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한 경우 이에 필요한 읽어봐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 행정적도 할 수 있어요.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거. 요거와 관련돼서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역시 2017년에 우리가 출제됐어요. 그러면 이항에 따른 소상공인 공동분류센터의 사업 내용, 운영 방법,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역시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의 조직화, 협업화의 지원 등 법 11조에 또 규정을 해놨다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요즘 이제 폐업이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참 많아요. 자, 폐업하기 위해서는 또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금 지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법 12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조심할 게 있어요. 폐업하려는 게 아니라 폐업하였거나 이미 했죠.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코로나와 관련돼서 사업을 할 수 있다. 2019년, 2017년, 2016년에 우리가 세 번 우리가 출제됐고요. 그래서 1번의 재창업 지원, 그 다음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그 밖에 폐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그러니까 폐업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폐업하신 분들도 A로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취업훈련 실시 및 취업 알선, 그 밖에 폐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코로나 정부로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2월 20일 날 신설 시행되고 있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항과 관련돼서는 요거 반드시 확인해줘야 돼. 그렇다면 지금 소상공인 폐업하려면 폐업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사망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도 해줄 수 있어요. 자,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사항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밖에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만약 중소기업법과 관련돼서 올해 시험 보는 사람들은 요 2항과 3항과 4항에 대해서 요거는 꼭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보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